자, ARM과 관련한 매각 이슈가 요즘 매우 핫하죠.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IT와 반도체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반도체 장비 분야의 슈퍼을 ASML이 있다면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AP 시장에서는요, 슈퍼갑이 존재합니다. 바로 팹리스를 위한 팹리스, 영국 기업 ARM입니다. ARM은 모바일 AP를 설계하기 위한 설계 도면에 대한 특허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AP 설계 기업입니다. 즉, 칩 제조사가 기똥차게 좋은 차세대 AP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ARM의 AP 설계 자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칩 설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모바일 AP 시장에서 ARM의 영향력과 파워는 엄청나다라는 거죠. 이러한 ARM의 가치를 일찍이 알아본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은 ARM을 한화 약 40조 원에 인수하면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너무 투자 가치를 고평가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각에 대해 손정희 회장은 5G 광대역 통신망과 이로 인해 발달하게 될 사물 인터넷 시장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5G 시대가 본격화되고 초연결이 현실화될 경우에 ARM의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증대할 것이고 이러한 미래 가치가 인수 가격에 포함되었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심차게 웃돈까지 얹어가면서 인수했던 ARM이 현재 매각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뱅크의 위워크 투자 실패와 지난 1분기 사상 최대 적자를 맞음으로 인해서 유동성 위기를 맞은 소프트뱅크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ARM을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매각설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는 발전 가능성이 높은 미래 기술을 가진 기업에 투자해서 그 기업의 가치 상승을 돕는 미래 지향형 펀드입니다. 공유 경제가 새로운 경제 모델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부각된 기업들이 있죠.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우버와 위워크입니다. 그리고 손정희 회장은 공유 경제의 활성화를 예상하고 해당 기업들을 인수하기에 이르르죠. 하지만 공유 경제가 왠지 모르게 빠르게 시들해졌어요. 그리고 구독 경제로 빠르게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버와 위워크의 손실과 가치 하락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의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고스란히 적자를 떠안게 된 거죠. 지난 1분기에 천문학적인 적자의 주된 이유 또한 지난 1분기 소프트뱅크의 천문학적인 적자의 주된 이유 또한 비전 펀드의 위워크 투자 실패에 대한 비중이 매우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소프트뱅크는 정말로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내에 유동성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손 회장은 가장 가슴 떨리는 투자라고 벅차하면서 인수를 발표했었던 ARM을 매각해서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뼈아픈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소프트뱅크가 ARM의 매각을 공식화한 것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발표했을 뿐이에요. 그것이 일파만파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프트뱅크가 골드만삭스와 함께 ARM의 전체 지분 혹은 부분을 매각하거나 혹은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달했습니다. 만약 ARM 매각설이 공식화된다면 매우 치열한 인수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ARM의 인수 가격은 아무리 낮게 잡는다고 해도 5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그 이상을 상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수 시에 소프트뱅크가 지불했던 금액이 약 40조 원에 달했던 회사를 헐값에 팔 정도로 소프트뱅크가 어리석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한 ARM 전체 매출이 약 2조 원 정도예요. 물론 엄청난 금액이기는 하지만 1년에 수백조를 벌어들이는 대기업들에 비하면은 사업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죠. 하지만
ARM이 반도체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야말로 막대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유형의 자산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전체 모바일 시장의 97%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인 만큼 2조 원의 매출로는 설명되지 않는 엄청난 무형의 가치를 가진 기업임에는 분명합니다. 여러 회사들이 ARM의 인수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텔과 결별하고 ARM 아키텍처 기반의 애플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천명한 애플이 대표적이고요. GPU와 병렬 컴퓨팅의 최강자이지만 AP와 CPU 등의 컴퓨터 운영체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엔비디아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인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던 삼성전자는 정작 ARM의 인수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인수전이 시작된다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나올지는 굉장히 알 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ARM 인수전이 본격적으로 벌어진다면 삼성전자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외에도 인텔이나 TSMC 등도 ARM 인수전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소프트뱅크가 ARM의 몸값을 너무나도 많이 올려놨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ARM을 소유하기에는 많이 부담스러운 금액임에는 분명합니다. 이에 따라서 컨소시엄 형태의 인수나 혹은 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IPO 형식으로 매각을 진행할 것이라는 설이 좀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컨소시엄 형태는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여러 회사들이 합작을 해서 인수 대상 기업에 분할 투자를 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IPO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기업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치해서 소프트뱅크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이죠. 대신 독점적이었던 소프트뱅크의 영향력이 점차 분산되면서 소프트뱅크의 지배력이 약화되겠죠. 현실적으로 ARM을 통째로 인수하는 방법보다는 여러모로 합리적인 방안으로 두 개의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은 만약 ARM 매각이 본격화가 되고 단일 기업의 인수가 아닌 컨소시엄 형태나 IPO 형식으로 매각이 진행이 된다면 약 3에서 5% 정도의 지분 투자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ARM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기업이 누구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엔비디아의 단독 인수설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엔비디아에서 ARM을 인수한다면 그동안 엔비디아가 벼르고 있었던 모바일 AP라든지 저전력 CPU 등의 사업 영역에 들어갈 수가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겁니다. 엔비디아 설립 초기에 그렇게도 진입하기를 원했지만 인텔의 벽에 막혀서 GPU로 선회할 수밖에 없었던 그 굴욕을 서력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엔비디아에게는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엔비디아가 다른 여타의 회사들보다 ARM 인수전에서 더욱더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애플이나 삼성 등의 회사는 실제 ARM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모바일 AP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이 회사들 중 하나가 ARM을 소유해서 상대방 기업의 무기로 사용해버린다면 진짜 엄청난 파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ARM의 설계 자산을 공급하지 않아버린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엄청나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공격을 할 수가 있겠죠. 사실상 ARM을 가져가는 기업이 속한 나라가 전 세계 모바일 AP 설계도 시장을 장악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상 반독점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따라서 어느 쪽으로 인수가 추진이 되든 매우 험난한 여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리지 않은 채 몇 년 동안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소프트뱅크 입장에서는 통째 인수설이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컨소시엄이나 IPO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ARM이 어느 곳으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반도체 산업 지형도에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았을 때는 반독점 이슈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삼성이나 애플 등 AP 설계 제작 기업보다는 한 걸음 비껴서 있는 엔비디아나 TSMC 매각설이 좀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삼성이 먹었으면 진짜 좋겠지만 말입니다. 이상 반도체와 IT 이슈를 전달해드리는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